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축구선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꿈을 향해 달려간 한 소년의 이야기이고 수많은 좌절과 눈물을 딛고 일어선 영웅의 서사시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전설이 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손흥민입니다. 1992년 강원도 춘천의 한 작은 집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 손흥정은 전직 축구선수였지만 부상으로 인해 꿈을 접어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아들에게 투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아들에게 축구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치려 했습니다. 기본기의 중요성,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겸손함. 어린 흥민이가 처음 축구공을 찬 것은 4살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공을 주며 말했습니다. 이 공은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될 거야. 하지만 친구를 사귀려면 먼저 그 친구를 이해해야 해. 어린 흥민이는 아버지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공을 안고 잠들 만큼 축구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잠시만 후,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더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손흥민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손흥정의 훈련 방식은 독특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일반적인 축구 훈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만 번의 기본기 연습을 시켰습니다. 패스, 트래핑, 드리블, 같은 동작을 수백 번씩 반복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경기를 하고 골을 넣으며 즐거워할 때 어린 흥민이는 혼자서 벽에 공을 차고 받는 연습을 했습니다. 때로는 지루했고 때로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화려한 기술은 기본기 위에서만 빛날 수 있어. 기초가 약하면 아무리 높이 쌓아도 무너지는 거야. 10살이 되던 해, 흥민이는 처음으로 큰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유소년 축구팀 선발전에서 탈락한 것입니다. 코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넌 체격이 너무 작아. 축구는 힘이 필요한 스포츠라. 그날 밤, 어린 흥민이는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방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너의 몸이 작다고 해서 내 꿈도 작을 필요는 없어.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으면 돼. 몸이 크지 않으면 더 빠르면 되고, 더 영리하면 되고, 더 정확하면 돼. 그날부터 훈련은 더욱 강도 높아졌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달리기를 했고, 학교가 끝나면 바로 운동장으로 향했습니다. 주말에는 하루 8시간씩 공을 찼습니다.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할 때도 흥민이는 운동장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걱정했습니다.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대답했습니다. 흥민이는 지금 힘든 게 아니에요. 꿈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진짜 힘든 건 꿈을 포기했을 때 찾아오는 거예요. 16살이 되던 해, 손흥민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의 함부르크에서 그에게 관심을 보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독일로 간다는 것은 가족과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익숙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서 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반대했습니다. 아직 너무 어려요. 혼자서 어떻게 살아요? 하지만 흥민이는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이 기회를 잡아야 해요. 지금 가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독일에서의 첫날, 손흥민은 공항에 홀로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간판의 글자도 읽을 수 없었고 사람들의 말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나는 성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실패하고 돌아가게 될까?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흥민아, 무서워. 네, 아버지. 조금 무서워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무서운 게 당연해. 하지만 기억해. 두려움은 내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야.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성장할 수 없어. 그 두려움을 안고 달려가렴. 함부르크에서의 초기 시절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훈련 중에 코치가 지시를 내려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동료들과 대화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외로움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밤마다 가족이 그리웠고, 한국 음식이 그리웠고, 한국말이 그리웠습니다. 어떤 날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진짜 힘든 건 꿈을 포기했을 때 찾아오는 거라. 손흥민은 독일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이 끝나면 혼자 남아서 단어를 외웠습니다. 동료들에게 먼저 다가가 서툰 독일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는 팀에 녹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축구 실력은 누구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2010년 손흥민은 마침내 함부르크 1군 무대에 데뷔했습니다. 18살의 나이였습니다. 그가 처음 경기장에 들어섰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수만 명의 관중이 함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여기까지 왔구나.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야. 그 경기에서 그는 단 15분을 뛰었습니다. 특별한 활약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15분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공의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부상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발목 부상으로 달을 씌워야 했습니다. 재활 기간 동안 그는 다시 한번 좌절의 늪에 빠졌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뛰는 것을 지켜보면서 자신은 재활실에서 혼자 운동을 해야 했습니다. 조급함이 밀려왔습니다. 이대로 잊혀지는 건 아닐까? 내가 돌아왔을 때 내 자리가 있을까?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체력을 기르고 정신력을 단련하고 전술을 공부했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손흥민은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 강해졌고, 더 빨라졌고, 더 영리해졌습니다. 2013년 그는 레버쿠젠으로 이적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경력에서 중요한 도약이었습니다. 레버쿠젠은 더 큰 무대였고 더 강한 경쟁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도전을 즐겼습니다. 레버쿠젠에서의 시간은 손흥민을 진정한 세계적인 선수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위험한 공격수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의 왼발에서 나오는 슛은 골키퍼들의 악몽이었습니다. 빠른 속도와 날카로운 움직임으로 수비수들을 농락했습니다. 유럽 전역의 빅클럽들이 그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손흥민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시죠? 여러분은 손흥민의 어떤 순간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영감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이제 손흥민이 토트넘과 인연을 맺게 되는 운명적인 순간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2015년 손흥민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 핫스퍼가 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치열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거친 리그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손흥민의 체격으로 프리미어리그의 물리적인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시아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지 않은가? 하지만 손흥민은 이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두려움을 안고 달려가기로 한 것입니다. 토트넘에서의 첫 시즌은 적응의 시간이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는 분데스리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경기 템포가 더 빨랐고 신체 접촉이 더 거셌고 매 경기가 전쟁 같았습니다. 손흥민은 때로 공에 제대로 닿지도 못하고 경기가 끝나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부 영국 언론은 그를 비판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 맞지 않는 선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매일 훈련에서 최선을 다했고 체력을 더 기르고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의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의 속도는 프리미어리그에서도 통했습니다. 아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의 왼발 슛은 여전히 치명적이었고 그의 경기 운영 능력은 날이 갈수록 좋아졌습니다. 팬들은 그를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항상 웃는 얼굴, 겸손한 태도, 그리고 경기장에서의 헌신적인 모습. 그는 단순히 뛰어난 선수가 아니라 사랑받는 선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2016년부터 2017년 시즌, 손흥민은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그는 프리미어리그에서 14골을 넣으며 팀의 핵심 선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해리 케인과의 파트너십은 환상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텔레파시로 연결된 것처럼 서로를 찾아냈습니다. 케인이 공간을 만들면 손흥민이 달려들었고 손흥민이 수비를 끌면 케인이 골을 넣었습니다. 그들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듀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여정에는 또 다른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18년 아시안 게임이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는 군복무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면 병역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에게 이것은 단순한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축구 인생 전체가 걸린 순간이었습니다. 금메달을 따지 못하면 그는 군대에 가야 했고 그것은 그의 전성기를 군복무로 보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전 국민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언론은 매일 그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손흥민, 금메달 딸 수 있을까? 손흥민, 군대 가게 되나?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 압박감을 동력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팀을 이끌고 결승전까지 진출했습니다. 결승전 상대는 일본이었습니다. 한일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특별한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손흥민의 미래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경기장은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시작 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두려움은 내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야. 눈을 뜬 그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경기는 치열했습니다. 양 팀 모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강했습니다. 이승호의 선제골, 그리고 황희찬의 추가골. 대한민국은 2대1로 승리했습니다. 휘슬이 울리는 순간 손흥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그 눈물에는 그동안의 모든 압박감, 두려움, 불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낸 안도감과 행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금메달을 목에 건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해냈다. 드디어 해냈다. 토트넘으로 돌아온 손흥민은 더욱 강해져 있었습니다. 아시안 게임에서의 경험은 그에게 정신적인 강인함을 선물했습니다. 어떤 압박도 그를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2018년부터 2019년 시즌, 토트넘은 역사적인 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토트넘 역사상 처음으로 유럽 최고의 무대에 서게 된 것입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여정은 드라마틱했습니다. 특히 준결승전 아약스와의 경기는 축구 역사에 길이 남을 명승부였습니다. 1차전에서 0대1로 패했고 2차전 전반까지 0대2로 뒤지고 있었습니다. 합계 0대3.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손흥민은 그 경기의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고 벤치에 앉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함께 싸우지 못하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루카스 모우라의 해트트릭. 후반 추가 시간 마지막 순간에 터진 결승골. 경기장은 폭발했습니다. 손흥민은 벤치에서 뛰쳐나와 동료들을 얼싸안았습니다.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것이 가능해진 순간이었습니다. 결승전은 마드리드에서 열렸습니다. 상대는 리버풀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토트넘은 0대2로 패했습니다.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손흥민은 한참 동안 경기장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부심도 느꼈습니다. 여기까지 왔다. 유럽 최고의 무대에 섰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그 후로도 손흥민의 성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9년 12월 그는 프리미어리그 역사에 길이 남을 골을 넣었습니다. 벌리와의 경기에서 그는 자기 진영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공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드리블을 시작했습니다.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의 수비수를 제치고 골키퍼까지 넘어 골을 넣었습니다. 70m가 넘는 환상적인 단독 드리블 골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그 골에 열광했습니다. 푸스카스상, 올해의 골 수상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손흥민은 아시아 선수 최초로 푸스카스상을 수상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 시즌, 손흥민은 또 다른 역사를 썼습니다. 그는 프리미어리그에서 23골을 넣으며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아시아 선수 최초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었습니다. 모하메드 살라와 공동 수상이었지만 그 의미는 결코 퇴색되지 않았습니다. 시상식에서 골든부트를 받아든 그는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저 혼자의 것이 아닙니다. 저를 믿어준 가족, 동료들, 그리고 팬들 모두의 것입니다. 저는 그저 열심히 달렸을 뿐입니다. 손흥민의 위대함은 단순히 골을 넣는 능력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의 진정한 위대함은 그가 보여주는 인간적인 모습에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그는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90분 내내 달립니다. 수비에서도 공격에서도 헌신적입니다. 자신의 골보다 팀의 승리를 먼저 생각합니다. 동료가 골을 넣으면 자신이 넣은 것처럼 기뻐합니다. 경기장 밖에서도 그는 모범적인 선수입니다. 언제나 웃는 얼굴로 팬들을 대합니다. 사인을 요청하면 거절하는 법이 없습니다. 어린 팬들에게 특히 친절합니다. 한 번은 경기 후 어린 팬이 그에게 다가와 울면서 말했습니다. 흥민이 형, 저도 형처럼 되고 싶어요. 손흥민은 무릎을 꿇고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말했습니다. 넌 할 수 있어. 매일 조금씩 노력하면 언젠가 반드시 꿈을 이룰 수 있어. 형도 그렇게 여기까지 왔어. 토트넘 팬들에게 손흥민은 단순한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가족입니다. 그들은 그를 선이라고 부릅니다. 항상 밝게 웃는 그의 모습이 햇살 같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입니다. 홈 경기에서 그가 공을 잡으면 경기장 전체가 술렁입니다. 골을 넣으면 팬들의 함성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는 토트넘의 심장이고 영혼이고 희망입니다. 2023년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아나골절 부상이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찾아온 최악의 부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월드컵에 출전할 수 있을까? 손흥민은 특수 마스크를 쓰고 훈련에 복귀했습니다. 통증은 극심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국가대표팀은 나를 필요로 한다. 나는 반드시 뛰어야 한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손흥민은 마스크를 쓰고 경기장에 섰습니다. 그 모습은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포르투갈과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는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1대1로 뒤지던 상황, 후반 추가 시간. 손흥민이 왼쪽에서 공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긴 패스를 날렸습니다. 황희찬이 그 공을 받아 골을 넣었습니다. 2대2 동점, 아니 역전골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손흥민은 그 순간 경기장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마스크 아래로 흘러내리는 눈물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습니다. 2024년 손흥민은 토트넘의 주장 완장을 물려받았습니다. 해리 케인이 떠난 후 그가 팀을 이끄는 리더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책임이었습니다. 토트넘의 역사에서 아시아 선수가 주장을 맡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이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는 말로 이끄는 리더가 아니라 행동으로 이끄는 리더였습니다. 매 경기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동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손흥민의 토트넘 기록은 경이롭습니다. 그는 클럽 역사상 최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자입니다. 수백 경기를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뛰었고 100골이 넘는 골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록은 숫자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가 토트넘 팬들의 마음속에 남긴 추억, 감동, 행복, 그것이야말로 그의 진정한 유산입니다. 손흥민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달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골을 넣고 있습니다. 여전히 팬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30대 초반의 나이에도 그의 속도는 여전히 빠르고 그의 왼발은 여전히 치명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손흥민의 비결이 뭐냐고. 그는 대답합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그저 매일 조금씩 더 나아지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은 말했습니다. 흥민이는 천재가 아닙니다.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흥민이는 축구를 사랑하고 그래서 그 노력이 즐거운 것입니다. 이 말이야말로 손흥민의 성공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손흥민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꿈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좌절 앞에서 다시 일어나는 힘입니다. 두려움을 안고 달려가는 도전 정신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의 아름다움입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자랑이고 아시아 축구의 희망이고 토트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설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그는 꿈을 향해 달려가는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입니다. 춘천의 작은 집에서 축구공을 안고 잠들던 소녀는 이제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겸손하고 여전히 웃고 여전히 달립니다. 그리고 여전히 꿈을 꿉니다. 더 높이, 더 멀리, 더 빛나는 미래를. 손흥민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가 앞으로 어떤 역사를 더 쓸지, 어떤 기록을 더 세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가 어떤 도전 앞에 서든 그는 두려움을 안고 달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응원할 것입니다. 언제나 끝까지 손흥민, 그 이름 석자는 이제 축구를 넘어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노력, 겸손, 헌신, 그리고 끝없는 도전의 상징. 그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고. 아무리 멀어 보여도,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반드시 닿을 수 있다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도 각자의 꿈을 향해 달려가고 계시겠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손흥민을 떠올려 주세요. 춘천의 작은 소년이 세계 최고의 무대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는지. 하지만 그가 포기하지 않았기에 오늘 우리가 그를 전설이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전설이 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달려가세요. 두려움을 안고 달려가세요. 그 길의 끝에서 분명히 빛나는 무언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손흥민처럼, 아니,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손흥민은 단순한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토트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설입니다. 그리고 그 전설은 아직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훈련장에서,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서